예, 안녕하세요.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촉촉하게 내려주니까 뭐 하루 뭐 편안하게 이렇게 좀 지내고 싶은데, 뭐 오늘 같은 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집에서 집콕이라고 합니까? 예, 집에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막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뭐 오랜만에 이렇게 봄비가 내리니까, 이 비가 내리고 나서는 이제 겨울은 쑥 이렇게 물러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대선주 테마, 대선 테마주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황교안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홍정욱 관련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대선 테마주 1에서 홍정욱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걸 왜 지금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간단하게 한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대선이 거의 뭐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죠? 예, 1년 남짓 남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대선주라고 하면 이 친인척주, 그죠? 친인 맥주. 자, 친인 맥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 나 출마하겠소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기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나오는 종목들이 바로 정책주죠. 정책주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 대선에 나가겠소 하고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과 이낙연 씨, 이 두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사퇴를 하고 지금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할 듯 말 듯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대선 지지율 지금 1위로 올랐었어요. 자, 사퇴를 하자마자 1위로 이렇게 올랐었다는 것은 지금 현 여당에 대한 어떤 반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윤석열 씨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낙연 씨가 넘사벽이었죠. 그죠? 최고의 대선 지지율 1위였고, 그 다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재명 씨가 1위였습니다. 엄청난 차이로 1위였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밀어내고 윤석열 씨가 1위입니다. 자, 이 대선 지지율이라는 것은 당장의 어떤 그 지지율은 결국은 변동이 옵니다. 그죠? 자, 근데 제가 누가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고, 소신껏 이렇게 뭐 투표를 하면 되는데, 그죠? 우린 그걸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말하는 정책주가 나올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정책주가 나올 시기는 아니고, 이제는 한두 사람 나는 대선에 출마를 한번 해보겠다, 그죠? 대선 출마 의지가 있는 사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대선 후보감이라고, 후보감, 그 사람들이 대선 후보에 출마하겠다,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말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대선 후보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 뭐 일반적으로 이재명, 그 다음 이낙연, 그 다음 윤석열, 그리고 어저께 말했던 홍정욱, 그리고 뭐 김세연 씨까지 넣어야 됩니까? 그리고 유시민,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씨는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대선 후보로서는 조금 멀어졌다, 그죠?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대선 후보에 출마가 가능한 사람, 대선 출마에 가능한 사람들인데, 이 대선 출마에 가능한 분들이, 그죠? 대선 출마에 가능한 분들이 이재명 씨나 이낙연 씨나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테마를 다 탔어요. 그죠? 테마를 탔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근래에 이렇게 테마주가 많이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왕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조금은 어떤 지지율이 낮지만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출마설이 제기가 되면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선 투자를 하게 되면, 대선주 투자에 하게 되면 주변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수익을 많이 극대화해서 수익을 많이 내어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거는 무서워서 이제 이렇게 투자가 좀 꺼려집니다. 예, 꺼려져서 투자를 하지 않는데 어떤 종목들이 뭐 상한가를 몇 방 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 우리 일반 투자자님들, 개인 투자자님들은 과연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그 대선주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도 좀 많이 내고 싶고, 근데 손실은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법을 한번 제시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홍정욱 관련주를 한번 접근을 해 봤는데, 일단은 한두 번씩 언론에 제기가 되고, 또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에서 이렇게 뉴스거리로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는 이왕이 기왕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기왕이 나왔고 벌써 수익을 다 실현을 하고, 이 사람들은 대선에 이제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는 순간 일단 단기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대선에 나가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입에서 바로 정책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입에서 정책주가 나오는데, 무작정 저도 뭐 이명박주라든지 박근혜주, 그리고 지금 현 대통령의 문재인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익을 많이 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인터넷상으로, 그죠? 물론 뭐 후속주도 있습니다. 후속주가 있어요. 후속주가 뭐 단기 급등을 많이 하긴 하죠. 자,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죠? 이 전문가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낙연 주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이재명 주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윤석열 주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확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 매수를 해서 어떠한 급등을 노리는, 예, 그런 기법은 우리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그래서 물론 그러한 종목을 우리 후속주를 발굴을 해서 매수를 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도, 예, 개인 투자자님들도 어떻게 투자를, 대선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황교안 뭐 관련 테마주를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뭐 한창제지가 있고요, JT라는 종목도 있고, TBC라는 종목도 있고, 인포뱅크, 그리고 갤럭시아 SM, 국일신동, 뭐 디젠스, 이지, 한성네오텍, 뉴인텍, 뭐 솔고바이오는 뭐 제외하고요. 자,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종목이 지금 황교안 씨가 엊그제, 그죠? 3일 전에 나도 이제 정치에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 씨만 오는 게 아니고 어저께 말했던 홍정욱 씨도 나올 수도 있고, 김세현 씨, 유시민, 그리고 홍준표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출마설이 제기가 되면 그 관련주는 어떻게 해요? 단기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종목 중에 내가 하나를 사놓으면 되느냐? 내가 어떻게 그 종목을 아느냐? 죄송합니다. 그렇게 뭐 근심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디젠스라는 회사나 한송네오텍이라는 회사를 샀어요. 자, 근데 이 황교안 씨가 정치에 나온다 해놓고 대선 출마에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 나는 대선에 나갈 뭐 마음은 없다. 단 우리 당에서, 그죠? 뭐 황교안 씨가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서 내가 한 몫을 거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나는 대선 출마의 의지가 전혀 없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 관련주는 상승을 할 수가 없죠.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입당을 하겠다, 그리고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죠? 그 사람이 대선에 나온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해요? 잠룡들은 전제적인,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상할 수 있는 대선 출마 후보군 안에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뭐 황교안 테마주가 크게 상승한 건 없습니다. 우리 장 마감하는 시간에 지금 우리 3시 36분인데요. 오늘 날짜가 3월 12일,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36분인데, 자, 이 시점에서는 지금 장이 끝나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뭐 장 초반에 조금 들썩거리다가
그죠? 어떤 종목은 상한가도 갔다가 뭐 TBC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 장 후반에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근데 제가 뭐 장 마감 시간에는 제가 뭐 확인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예, 흘러내렸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 조금 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TBC고, 그 다음 한창제지, JT, 뭐 인포뱅크, 이런 각종의 한교안 관련주를 일단 발췌를 해보자는 거예요. 발췌를 하자고요. 자, 근데 발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8개, 9개, 많으면 15개까지 이렇게 관련주가 나와 있는데 이 종목 중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왜 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황교안 대선 테마주로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황교안 관련주가 10개가 있다면 그 10개 중에서 황교안 테마주가 아니라 내가 이 회사가 향후 실적이 좋아서 상승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테마성이 강하게 온다든지, 이 기업은 아주 재무 건전성이 있고 수익성도 좋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겠지만 뭐 한창제지라는 회사를 한번 본다면, 이 한창제지라는 회사는 어떠냐면, 이 종목은 한창제지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황교안 주가 아니더라도, 황교안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이 차트상 그리고 기업 분석상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고 주가가 상승할 동력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창제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황교안 테마주에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 한창제지는 어떨까요? 이 종목은 황교안 테마주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안 들어가도 돼. 즉 말하자면 지금은 편성이 돼 있긴 한데 황교안 씨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안 나와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어떻게 해요? 탄탄하게 종목이, 좀 크게 보겠습니다. 탄탄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아주 탄탄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 기본적 분석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회사다. 실적도 좋고 굉장히 재무 건전성도 좋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창제지를 이 기업의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실적주나, 그죠? 예, 실적주나, 물론 이 테마는 한창제지는 우리 종이 빨대 아시죠? 예, 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실적이 좋으니까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 한창제지라는 회사가 뭐 필터, 그죠? 예, 우리가 종이 빨대 요거 테마주로 가든 아니면 황교안 테마주로 가든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창제지라는 회사는 그런 테마주가 형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적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한창제지를 뭐 매수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창제지는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가져왔습니까? 황교안 테마주로서 편성이 되어 있는 종목 9개 중에서 가장 그 기업이 안전하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재무 건전성도 탁월하고 이런 회사를 우리가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창제지가 황교안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매수하는 마음은 일단 이 회사의 실적 위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즉 기본적 분석으로. 자, 매수를 했다가 그럼 이 종목은 다른 테마가 안 불어도 일단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 동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갑자기 황교안 씨가 만약에 자 주가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장 종료 후 황교안 시간의 씨가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나도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왕에 올라온 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을 또 한다는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일단 대선 테마주로 과거에 형성이 되었던 종목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그죠? 인터넷만 뒤져봐도 나오잖아요. 구글이든지 네이버든지. 자, 그러면 그 종목을 먼저 찾고 그 중에서 굉장히 가장 안전하고 상승 동력이 강한 종목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은 일단 실적 관련주로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테마를 우리가 노립니까? 그렇게 사놓고 어떻게 해요? 빨대 필터 테마주로 가든 아니면 황교안 테마주로 가든 그 시기까지 기다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떻게 접근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말이죠.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런 기술적 분석 차트만을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을 하세요. 그죠? 차트를 가지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차트만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차트 분석은 우리가 속된 말로 어느 정도 시점까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그 기업의 본질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분석하든 기업 가치를 분석하든 이 분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기술적 분석은요 속된 말로 어느 시점까지만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해주면 충분히 누구든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다고요? 그 관련 테마주를 구성을 한 걸 찾아서 그 기업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실적으로도 잘 나오고 수익성도 잘 나오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하자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저평가주죠. 기업 가치주입니다. 기업 가치주를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은 예전에 한교안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이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한교안 씨가 대선 출마에 대한 거론이 조금 자주 되다 보면 그러한 실적주 플러스 테마, 대선 테마주로서 또 상승을 한 번 더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왕 오른 거에 다시금 테마까지 불어버리면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해당 주식은 복리 수익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님들은 일단은 후속주에 대한 그런 종목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즉 말하자면 기왕에 나온 종목은 벌써 상승을 했다, 조정을 받고 또는 일정률의 차트 모양을 보이지만 후속주들은 아직 상승을 안 했던 거예요. 처녀 종목이라는 거예요. 대선 테마주의 처녀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종목은 우리 전문가님들의 영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누가 후속주를 빨리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전문가의 영역이라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는 어떤 학습의 시간이 짧든지 아니면 투자 경험의 시간이 짧으면 아무래도 그런 영역까지는 우리가 좀 침범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의 기간, 몇 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기왕에 나온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서 기다려 주자는 겁니다. 기다려 주자고요.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자체가 저평가주니까 상승도 하고 대선 테마주로 편성이 되면 또 추가로 상승을 해서 복리 수익을 낸다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뭐 2배, 3배 충분히 낼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도 충분히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한창제지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상승했던 이거는 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제가 있는 그대로 인터넷에 있는 한교안 테마주 이렇게 치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전문가의 영역입니까? 아무나 치면 다 나오는 건데, 그죠?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이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TBC라는 종목, TBC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후반에 흘러내렸어요. 자, 그래서 TBC라는 종목, 이 종목도 차트가 굉장히 좀 이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 회사도 근실합니다. 이 회사도 뭐 화면에 한번 볼까요? 자, 이 회사도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매출은 좀 떨어졌지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 회사의 가장 뭐 대표적인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부채 비율이 6.24로 그죠? 10을 초과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전한 회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OE의 수익성은 조금 다소 3, 4분기까지는 떨어졌는데 4, 4분기 아직 실적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정도는 나와 있는데 그죠? 중요 명세 지표들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ROE가 4, 4분기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포도 업종포와 거의 비슷하게 유사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비교해서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업종포 24.09에 포가 18.81, 현재까지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오히려 2019년 대비 코로나가 발생했던, 물론 코로나 관련주에 편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죠? 그죠? 이 한창제지 종이 회사들이 코로나 주에 관련주에 많이 편성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2019년 109억에서 2020년 174억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상승했죠. 그죠? 예, 그 지표가 지금 이제 매출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100억 정도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은 마진은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죠? 영업이익은 109억에서 174억.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ROE도 굉장히 수치가 좋아졌고 부채 비율도 100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한창제지는 작년 기준의 어떠한 주가가 여기에 머물렀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죠? 뭐 테마주라 해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들썩들썩 이때 코로나 관련주 그죠?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이제 박스권을 거의 만들면서 돌리는 상황인데 오히려 2020년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종목의 주가는 더 내려와 있다. 예, 물론 주가라는 것은 그죠? 선반영한다. 즉 말하자면 향후에 어떻게 기업이 상승하고 수익이 낼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건 맞아요. 선반영하는 건 맞는데 일단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 주가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기업은 현재까지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을 긋고요. 이렇게 끄어서 이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 그럼 삼각 수렴의 끝자리에서는 결국은 주가가 강한 상승을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그런 차트도 물론 다 보죠. 다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 방식에서 그럼 만약에 이러한 종목이 삼각 수렴해서 이제는 삼각 수렴의 끝쯤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이런 기법들도 우리가 왜 이러한 기법들을 함부로 그냥 그죠? 무조건 모든 종목에 다 갖다 붙여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 종목은 왜 강조를 하면서 삼각수렴 선도 꺼주고 그죠? 그리고 어떤 정배열로 가고 있고 뭐 61선을 수렴하고 121선을 수렴한다. 이런 얘기, MACD도 만족스럽고, 일목균형이나 블린즈 밴드가 굉장히 뭐 좋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당연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런 분석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의 재무 분석은 쉽지가 않다. 그 기업 가치 분석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왕에 기술적 분석의 방법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기술적 분석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그죠? 여러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단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기술적 분석을 만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종목 중에서 다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종목이 20가지, 30가지가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그 20종목, 30종목을 다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20종목과 30종목을 이제 찾았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분석을 또 해야 될까요? 그 기업 30개 중에서 안전하고 수익성이 잘 나고 이 회사는 망할 일이 별로 없는, 상장 폐지가 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을 또 추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술적 분석도 만족하고 기본적 분석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최고치에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우리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만족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님들도 충분히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유드리는 것은 기술적 분석을 해서 차트 분석은 누구나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죠. 왜? 거기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매수세라든지 매도세 그리고 추세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요. 자, 그런데 그런 기술적 분석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10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8종목이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2종목이 크게 마이너스가 나면 여러분들이 총 수익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죠. 그런 투자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선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도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투자자님들께서는 일단 대선주에 대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그런 종목을 먼저 발췌를 하셔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9개, 10개 정도가 있어요. 간단하게 인터넷만 뒤져보면. 자, 그러면 그 종목에 일일이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안전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저평가주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평가주를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 대선 후보들이 그죠? 한 명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황교안 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관련주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기업은 원래 수익이 나지만 황교안 테마주로서 또 추가 상승을 어떻게 해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대선주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차후에 나오는 후속주나 그리고 그런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정책주들에 대해서 그걸 빨리 캐치하고 빨리 종목을 찾아내서 투자를 하는 이런 영역은 사실은 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숙련의 어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한창제지 그리고 TBC 그리고 우리 JT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뭐 일반적으로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자, 이 JT라는 종목도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 이 기업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 기업도 비교적 안전해요. 부채 비율도 뭐 100% 이하이고요. 유보율도 괜찮고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흠이긴 합니다만 이 기업이 상장 폐지를 간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물론 대표이사가 횡령을 한다든지 큰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번외로 두고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기업 가치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말하자면 뭘 확보하고 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퍼와 이 업종퍼를 비교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아주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게 이거보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왜 이 지표를 그대로 100%는 믿으면 안 될까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퍼가 75에서 21이 아니라 175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100% 신임을 할 수는 없지만 보조지표로서 반드시 확인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만족하고 있고, 자, 기술적 분석에서는 크게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 라인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쯤이 어떻게 보면 바닥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JT라는 종목도 충분히 기본적 분석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 그럼 이 종목을 내가 지금이 들어갈 수 있는 타임이라고 그러면 매수를 하셨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황교안이 입당을 해서, 그죠? 다시금 국민의힘입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다시금 한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은 일단 올라가겠죠. 물론 올라가서 누구와 다시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왔다? 그럼 그 사람한테 자기 표를 몰아주고 다시 대선에 나가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모습, 아니면 민주당을 견제하는, 지금 황교안 씨가 보수당이니까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 상대편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분의 지지율의 변동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안전한 기업이면서 어떻게 해요? 투자를 저평가 주니까 일단 투자를 하셨다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맞게끔 수익을 목표로 하셨는데 황교안 관련주니까 황교안 씨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금 이 종목은 다시금 추가 상승을 해서 급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 황교안 씨 관련주 중에서 국일신동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국일신동이라는 종목을 보면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 훅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졌다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거의 되돌아온 그런 시국인데, 자, 이 국일신동이라는 회사도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도 부채 비율이 낮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회사 JT라든지 한창제지 이런 회사에 비해서는 재무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국일신동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런데 앞에 JT라든지 한창제지보다는 이 기업의 분석과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해보면 저조한 형편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국일신동보다는 우리는 한창제지나 JT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자고요. 물론 국일신동이라는 종목이 오히려 한창제지와 JT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일단 안정성을 확보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씨가 대선 출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판단이 난다 하더라도 앞 종목들은 그 기업 자체로서 실적이 있으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게 아니라 다소 일부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큰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무 분석을 하자는 거죠. 이왕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 그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의 지지율을 보자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뭐 디젠스라는 회사를 한번 볼까요? 자, 디젠스라는 회사가 정비회를 만들면서 지금 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한번 보시죠. 아우,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목이 이렇게 쉽니다. 자,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2019년도까지는 이렇게 손실을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도에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으로 돌아섰는데 당기순이익은 현재까지 또 손실을 기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부채 비율이 무려 300%에 육박합니다. 300%에 육박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2017년 손실이 16억, 2018년 손실이 21억, 2019년도에는 23억, 손실이 23억이고요. 2020년도에는 이익이 16억 요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폭보다 당기순이익은 더 나빠져요. 볼까요? 영업이익이 손실이 16억인데 손실 71억으로 바뀌었고, 영업이익이 손실 21억에서 손실 98억으로 바뀌고, 영업이익이 23억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30억의 손실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이익이 16억 났는데 손실이 42억이 났어요. 굉장히 많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왜 내려올까요?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나갔다는 소리예요. 어떤 비용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대표적으로 뭐 어떤 비용입니까? 바로 이자 비용입니다. 대출을 많이 해서 이자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입니다. 차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이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랬을 때 부채 비율을 봤어요. 부채 비율을 보니까 대략 300%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채 비율을 일반적으로 이건 어느 정도가 안전하다, 어느 정도가 위험하다, 이런 기준선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평균치를 내보면 업종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 130%에서 150% 이하가 안정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치가 나오는데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무려 그 2배 이상이 돼요. 거의 300%에 육박한다. 부채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있고,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 또 채권을 발행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 시기에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상값, 단순한 외상값.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했다? 그럼 한 달 후에 대금을 결제하겠다. 이것도 부채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가 수반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질이 좋은 부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갭은 뭐죠?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자 비용,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이 남아있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려면 이 부채 비율을 보시면 대략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자가 수반이 되는 그런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자가 지출이 되니까 이 기업의 실적은 더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 이 회사 정말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황교안 테마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황교안 테마주로서 편성을 해서 매수를 하고는 싶은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기왕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안정적이고 수익도 잘 나고 재무 건전성도 확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황교안 테마주로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적주로서도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고, 그 와중에 황교안 테마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묶여버리면 더욱더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 이왕에 투자할 때는 그 점을 반드시 제발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금방 우리가 봤습니다. 디젠스라는 회사도 봤고 국일신동이라는 회사도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황교안 테마주인데 그에 반해서 JT라든지 한창재지라는 종목은 어땠습니까? 더욱더 탄탄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내가 투자 선택을 한다 그러면 JT나 한창재지를 선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국일신동이나 디젠스보다는. 물론 디젠스나 국일신동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뉴인텍이라든지 인터엠, 뉴인텍이나 인터엠이라는 이런 회사도 굉장히 기업이 좀 부실해요. 기업이 굉장히 부실한데 이런 기업보다는 JT 한창재지 또는 JT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기대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교안 씨가 더 이상 뭐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김도 없고 어떤 지지율도 없고 어떤 뭐 존재성이 희박하다, 별로 뭐 부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교안 테마주로서 상승할 여력은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때는 그런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좋은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한 투자를 하면서 대선주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심리적으로도 흔들리지가 않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러면서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무소TV에서는요 항상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그러한 종목을 드림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수익 그리고 단기 급등 수익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늘 그렇습니다.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종목은 저희들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소중한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큰 수익이 안 나던데 아닙니다. 뭐 제 같은 경우에도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급등했던 오늘 상한가를 갔던 흥국 F&B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 투자했던 종목 중에서 아주 많은 이런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든지 안전한 회사에서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괜히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돈 버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굉장히 돈 많이 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심리적으로 즐겁게 돈을 버셨다는 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 때 2019년 때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 정말 즐겁게 투자해서 수익 많이 내셨거든요. 작년 코로나 때 각각 우리도 이제는 제가 투자했던 방식이 작년에도 코로나가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 중에 코로나 관련주에서 얼마나 급등과 급락을 많이 했었습니까? 종목이. 자,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주구장창 투자했던 회사들은 전부 다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 투자자님께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기왕에 우리가 확인이 된 대선 테마주로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에 매수를 하셔서 적정 시점에 매수를 하셔서 충분히 관련 대선 테마주의 수익을 충분히 맛볼 수 있다. 그리고 큰 수익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홍정욱 관련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오늘은 황교안 관련주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뭐 주말이니까 다음 주쯤에는 뭐 김경수라든지 유시민이라든지 또 잠재적인 또 대선 출마가 가능한 홍준표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올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어떤 시점에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될 건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 방송에서는 안전한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에 대한 구분점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저기 우리 황교안 관련주에서는 재무적으로 어떠한 종목이 뭐 더 많이 상승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재무적으로 한창제지와 JT가 다른 디젠스, 국일신동, 그리고 이지, 한송네오텍, 그리고 뉴인텍, 인트엠 이런 회사들보다는 더욱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뉴인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 뉴인텍이라는 회사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비교적 수익이 뭐 크게 나지는 않고 있다. 그죠? 예, 뉴인텍 벌써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관련 다른 테마로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인트엠이라는 회사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회사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손실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회사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위험해요. 이런 거는 위험하다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뭐 갤럭시아 MC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손실을 기록하다가 2020년도에는 이익으로 이렇게 돌아선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회사가 많이 부실했다. 그죠? 부실했다. 그러나 작년에 2020년도에는 매출은 뚝 떨어졌지만 이익은 이제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한송네오텍이라는 회사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무조건 나쁘다 안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 비교적 재무 분석을 하게 되면 안전한 회사인 JT라든지 한창제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이지는 왜 황교안 테마주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죠?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죠? 예. 어쨌든 이지라는 회사도 있고, 뭐 솔고바이오는 아예 볼 필요도 없죠. 예, 솔고바이오는 상장 폐지 실질 검사 지금 상장 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뭐 진행 중인지 아직 제가 이거는 관심 밖의 주라서 이런 회사는 하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안전한 회사에 충분히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 황교안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무소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